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시를 위해 돌아온 유니브 클래스 민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 뵙는 선생님이 한 분 제 옆에 이렇게 계시는데요. 정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컨설팅을 올해로 6년째 하고 있는 이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채널에 이제 정시 파이터들이 조금 많은데 제가 맨날 혼내거든요. 성급한 정시 파이터들. 혹시 정시 파이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정시 파이터라고 하면 이제 정시에 올인이라기보단 내신을 버리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죠.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게 기본적으로 수시를 6장을 쓰고 정시를 가게 되면 이제 그때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시가 대입의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막상 원서를 쓸 때도 우리 친구들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시 지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하는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시 전략을 알려주기 전에 애들이 어떻게 정시를 준비하는가를 보면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그 장판지 배치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학과부터 점수대별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학교나 학과를 정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장판지 배치표만 참고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 대략적인 라인대를 좀 모호하게 명시해둔 감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울 때 그것만 참고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또 다른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텐데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합격 예측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선호도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료 서비스이고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아주 많이 남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혼자서는 정시를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또 수백 수천 건의 경험을 가지신 이상해 선생님께서 추천하는 정시 전략이랄 게 있을까요? 정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나다군 3개를 쓰게 되어 있어요. 다군은 이제 사실 이제 유의미한 원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가군 하나, 나군 하나를 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붙겠다라는 원서를 하나 찾아서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점수가 조금은 모자르지만 좀 상향 지원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쓰는 말로는 스나이핑이라고 하죠. 그런 원서를 쓰는 거, 내 위치를 파악하고 안정 원서를 쓰고 상향 지원을 하는 이런 3단계가 이제 기본적인 정시 원서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위치 파악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쉽지 본인의 위치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을 반영비를 고려해서 학교별 환산 점수라는 게 나와요. 이제 그 환산 점수랑 예측 커트라인과 내 점수를 비교를 해서 합격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환산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사회탐구죠. 반영비가 2대 2대 1 정도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과학탐구의 반영비가 2대 3대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 과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불공정하죠. 그래서 백분위, 즉 상대평가된 점수를 활용을 해서 변환 점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혹시 방금 용어가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클릭해서 정시 기본 영어 영상을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다 되셨네요. 된 지가 언젠데요. 1년째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과목별로 통상적인 반영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학별 반영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들은 모집 요강이라는 걸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잘 본 과목, 예를 들어서 국어는 좀 못 봤지만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수학 반영비가 일반적인 학교의 비율보다 많이 반영되는 학교를 쓰면 좋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학교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상위권 대학이 서강대가 있는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 반영비가 굉장히 높고 탐구 반영비가 낮은 학교죠. 근데 이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수 반영비가 높은데 심지어 문이과 통합 모집을 해요. 그해 수학 가형, 나형, 난이도에 따라서 문이과 지원 유불리가 조금 갈립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과 수학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문과 수학이 어려웠죠? 문과 수학의 평균이 더 낮게 나오겠죠. 문과 수학의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이 서강대 입시를 치르기에 조금 더 유리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내 위치 파악을 하고 나서 진짜 중요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가나다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군은 이제 잘 고려를 안 하고 가군, 나군을 쓰기 때문에 안정, 적정, 상향 요 세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학생들은 적정으로 하나 쓰고 상향으로 하나 쓰는 학생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안정 하나, 적정 하나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안정, 적정, 상향이 뭔가 직관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 퍼센트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상담할 때 이 표현을 쓰면 통상적으로 한 80% 합격률은 나오겠다 하면 안정, 한 60% 절반 조금 넘겠다라고 하면 적정, 상향은 사실 퍼센트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50%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안정, 적정, 상향을 구분을 해봤는데 그럼 일단은 중요한 게 안정이랑 적정을 적절히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정 원서나 적정 원서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내 마음에 든다고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때는 아까 처음에 나온 그 장판지 배치표를 보면 내 점수랑 그 점수의 차이를 보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점 정도가 넘으면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측 커트라인 점수와 내 점수 차이가 2점 정도 이내라고 하면 보통 적정, 이제 그거보다 모자라면 상향 원서가 되는 거겠죠. 일단은 그런 거를 보고 처음에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2점 정도를 기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2점 남는 데를 쓰면 무조건 붙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2점 차이가 나더라도 그 2점 사이에 밀도나 등수나 그다음에 지원층 중에 최상위권들이 추가 합격으로 빠질 수가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예측 컷보다 2점이 남는데 언제 안전한 경우라고 보면 되나요? 고려할 게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쉬운 모집 인원을 예로 들면 100명을 뽑는 경우에는 커트라인보다 2점쯤 남으면 대략 한 60등 정도 나와요. 그러면 뒤에 40자리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학생들이 이 학과를 써도 조금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집 인원이 클수록 점수 차이가 좀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모집 인원이 적으면 2점 위에 있더라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으면 2점 남으면 보통 8등 아니면 9등이에요. 그러면 다른 학과에서 한두 명만 넘어와도 합격권 바깥으로 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2점이라도 안정성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가나다군 3개나 있으니까 셋 다 안전하게만 쓸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는 상향을 해서 써야 될 텐데 상향 원서를 고를 때는 팁이 따로 있을까요? 상향 원서는 아까 안정 원서 쓸 때 말씀을 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논리는 같아요. 방향성이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점이 모자르다. 근데 굉장히 큰 모집 단위를 쓰면 2점 차이에도 줄 서 있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런 데를 쓰면 사실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대신 내가 3점, 4점 이렇게 모자라도 10명 뽑는 데면 사실 그 사이에 학생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점수 차이가 좀 멀어도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제가 학생이면 나보다 3, 4점 위에 있는 학과 대신 2점 차이 있는 데를 지르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게 늘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점수 차이가 적다는 거는 보통 특정 학교의 하위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 원서 접수할 때는 중상위과를 쓰려고 했던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쓰려고 내려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나랑 점수 차는 가깝지만 실제 등수 차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점수가 많이 부족했는데 붙어버린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게 작년 서울대 전기전자정보학부 같은 경우인데 굉장히 상위권 학과예요. 가장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전화기컴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최상위 학과 중에 하나인데 최상위 학과면 다른 학과로 또는 다른 학교로 추가 합격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점수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몇 개 학생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다른 군으로. 그렇게 되면서 자리가 몇 개 더 생긴 거죠. 추가 합격. 근데 워낙 커트라인 자체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중간 학생들이 안 썼어요. 그래서 작년에 최상위 학과임에도 서울대 모든 모집 단위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오는 최상위 학과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럼 내가 서울대 모든 학과에서 애매하게 1, 2점이 모자랐을 때 괜히 하위과를 지르는 것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전정을 질러버렸으면 오히려 붙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시군요. 그렇죠. 전정은 뭐 작년의 예이고 늘 많이 커트라인이 내려오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학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상위과들이 왜 이렇게 커트라인이 내려오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위과는 뭐 더 점수가 나랑 가까우면 더 잘 내려올 것 같은데 왜 위험하다는 거죠?
서두에 이제 정시에 올인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한 게 이 이유인데 정시는 뒤가 없어요. 떨어지면은 그 수능을 한번 더 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면 꼭 합격을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더라도 특정 학교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학교의 하위과를 쓰는 경우들이 나중에 가면 많아져요. 그래서 나오던 예측 커트라인에 비해 마지막에 실제로는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최하위과 라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연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연대 중에 신학과 정도가 컷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태 대학들과 입결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매년 연대 신학과는 입결을 굉장히 잘 지키는 편입니다. 안전하게 연대에 붙으려는 학생들이 나중에 몰리기 때문에 컷이 잘 안 무너지는 거죠. 진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도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입시는 학생 혼자 하기는 진짜 좀 힘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학생들이 이렇게 와닿을 법한 정시 지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저희들이 이제 컨설턴트로서 일하면서 마음에 드는 거는 뭐냐면 남들이 하는 거 딱 반대로 하자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 감점을 굉장히 적게 하거든요. 그럼 영어 2등급 학생들이 당연히 고려대를 쓰고 싶어 해요. 그러면 실제 커트라인은 예측 커트라인보다 몰리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뭘 늘 생각을 하냐면 공급과 수요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몰릴 법한 데는 당연히 저도 쓰고 싶겠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참아내려고 하고 오히려 수요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쓰기에는 불편하지만 결국에 내가 불편한 것보다 남들이 더 불편하면 커트라인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늘 헷갈리실 때는 공급과 수요를 생각을 해서 내가 유리하게 쓰는 경우에는 남들보다 더 유리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불리하더라도 남들보다만 덜 불리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을 하면 전략을 짜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도 약간은 작용하는 두뇌 게임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어쨌거나 우리 유클 학생들은 본인을 믿고 성적 분석 잘 해서 원서를 현명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들 저희 영상 보시고 원하는 대학 문 뿌시고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하면 돼. 안녕! 웃어주세요. 오디오도 나가요?